여러분은 하루 만보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TV에서도, 신문에서도, 병원에서도 하루 1만 보를 걸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걷습니다. 더 오래 살기 위해,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70세 이후 걷기만 고집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82세 최영식 씨는 매일 2시간씩 걸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걷는 습관을 들여야 건강하게 늙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들어지셔서 저의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무릎 관절이 다 닳았습니다. 걷는 걸 줄이지 않으면 수술해야 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걷기가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걷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걷기만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연골이 닳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걷기만 하면 관절에 계속 충격이 가해지고 근육이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연골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건강을 위해 걸었는데 결국 걷기 때문에 건강을 잃은 거였구나. 이게 남의 이야기 같나요? 아닙니다. 저는 정형외과 의사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매일 만보 이상 걷습니다. 그런데 왜 무릎이 아픈 걸까요? 운동을 쉬면 더 나빠질까봐 계속 걸었는데, 이제는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듭니다. 낙상 사고가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단순히 균형이 조금 안 좋은 정도인 줄 알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정작 건강을 망치는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걷기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걷기는 건강을 위한 운동의 일부일 뿐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할 운동들이 따로 있습니다. 70대, 80대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걷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걷기만 하는 습관을 멈추고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왜 걷기만 하면 위험할까요? 첫째, 걷기는 근육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심폐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력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이 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다칠 수 있습니다. 둘째, 연골이 닳아도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연골이 두껍고 탄력이 있어서 걷는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연골이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1만 보를 걸으면 무릎이 감당해야 하는 충격이 200톤이 넘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걷다 보면 연골은 닳고 결국 뼈와 뼈가 맞닿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셋째, 균형 감각이 약해져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근육들이 약해집니다. 걷기만으로는 이런 근육들을 단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헛디뎌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의 낙상 사고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을 당한 노인의 30%가 1년 내에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걷기를 완전히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걷기만 해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진짜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걷기와 함께 근력 운동, 균형 감각 운동, 유연성 운동, 코어 운동, 저충격 운동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운동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무릎 통증이 줄어듭니다.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던 무릎이 점점 가벼워지고 오래 서 있어도 불편함이 덜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몇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빴다면 이제는 훨씬 수월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근육들이 약해져서 작은 발걸음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력 운동을 하면 몸을 지탱하는 힘이 생겨서 쉽게 휘청거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걷는 것이 한결 편해집니다. 오래 걸으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힘들었던 분들도 근력이 붙으면 더 멀리, 더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가 곧아지고 자세가 좋아집니다. 근력이 약하면 자연스럽게 등이 굽고 허리가 앞으로 기울어지지만 복부와 허리 근육을 단련하면 몸이 바로 서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근력 운동을 실천하면 한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실천한 사람들은 80세,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 걷기만 고집했던 사람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이 5가지 운동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몇 년 후에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걷기만 한다면 몇 년 후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운동을 꼭 실천해 보세요. 이 방법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걷기만 하면 건강할 거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앉아 계신다면 손을 쓰지 않고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만약 힘들다면 근육이 이미 많이 약해졌다는 신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근력입니다. 근력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장을 보고 화장실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기본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8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근육이 줄어들면 먼저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올랐던 계단이 어느 순간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옵니다. 다음으로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을 짚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진 후에는 몇 개월씩 회복해야 하거나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8세 김 할머니도 매일 아침 5km를 걸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걷는 것이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닥에 떨어진 수건을 줍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골반뼈에 금이 갔고 몇 달 동안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걷기만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걷기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걷기만 하면 결국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손을 써도 괜찮지만 점점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켜 무릎을 보호하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푸시업이 어려운 분들은 벽에 손을 짚고 몸을 천천히 기울였다가 다시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 운동은 팔과 어깨 근력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탄력 밴드 운동입니다. 탄력 밴드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운동 도구입니다. 밴드를 발 아래에 두고 양손으로 당기면서 팔과 어깨 근육을 단련하는 동작을 해보세요. 병뚜껑을 따거나 장바구니를 들 때 힘이 부족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한발서기 운동입니다. 의자를 옆에 두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상태로 10초 동안 버텨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면 균형을 잡는 힘이 길러지고 낙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 운동들을 실천한 사람들은 한 달 만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졌으며 무엇보다도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거워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손을 짚어야 하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진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몇 년 후에 후회할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자 스쿼트 10번만 해보세요. 단 10번만 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균형 감각을 키워서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위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낙상으로 평생을 병상에서 보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8세 박영숙 씨도 그랬습니다. 평소에 걷는 것도 문제 없었고 건강에 큰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중심을 잡을 수 없었고 결국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젊었을 때는 한번 넘어져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면서 부상의 충격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골절이 생기면 움직이지 못하면서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그 결과 침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다시 걷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단순한 실수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양말을 신다가 균형을 잃고 심지어 평소에 잘 다니던 집 안에서도 넘어집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발로 서기 연습을 해보세요. 의자나 벽을 옆에 두고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10초 동안 버텨봅니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점 오래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발끝 걷기와 뒤꿈치 걷기를 시도해 보세요. 발끝으로 몇 걸음 걸은 다음 이번에는 뒤꿈치만 바닥에 닿게 해서 걸어봅니다. 이 운동은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동시에 키워줍니다. 세 번째, 천천히 체중을 옮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로 천천히 무게중심을 옮겼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몸의 균형을 잡는 힘이 길러집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먼저 집 안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휘청거리는 느낌이 사라지고 발걸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덜 흔들리고 지팡이나 난간에 의존하지 않고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몸을 바로 세울 힘이 생깁니다. 균형 감각이 부족하면 작은 충격에도 그대로 쓰러지지만 균형을 단련하면 순간적으로 몸을 바로잡아 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마다 불안정해지고 결국 한 번의 실수로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회복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5분만 투자해서 균형 감각을 키우겠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병상에 누워 후회하시겠습니까?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벽을 짚고 한 발 서기, 발끝 걷기, 체중 이동 연습. 이 세 가지만 해도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다음은 관절을 보호하는 유연성 운동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지금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한 느낌이 드십니까? 신발 끈을 묶으려고 몸을 숙일 때 허리가 당기고 목을 돌릴 때도 예전처럼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유연성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78세 이정호 씨는 매일 걷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가 굽고 팔을 뻗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자동차 뒷좌석에서 가방을 꺼내려다 갑자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걷는데도 왜 이렇게 몸이 뻣뻣해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걷기만 해서는 관절이 유연해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몸이 점점 굳어집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관절이 뻣뻣해지고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지속되면 일상적인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결국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더 빠르게 몸이 약해집니다. 유연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고개를 돌릴 때 목이 뻣뻣하고 땅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가 어려워지고 양말을 신는 것도 불편해집니다. 결국 몸이 경직되고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연성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목 돌리기 운동을 해보세요.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립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목과 어깨의 긴장이 풀리면서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다음으로 어깨 돌리기 운동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돌려줍니다. 이 동작은 어깨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일상적인 움직임을 편하게 합니다. 허리와 다리를 위한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당긴 채 상체를 앞으로 숙여보세요. 이 동작은 허리와 다리 뒤쪽 근육을 늘려주어 움직임을 편하게 만듭니다. 발목 돌리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이 운동을 하면 발목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걸을 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고 허리를 숙이는 동작도 더 수월해집니다. 신발을 신을 때 허리를 구부리기 어려웠던 분들도 불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이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몸이 점점 더 굳어지고 결국 간단한 동작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몸이 뻣뻣해질수록 움직임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줄어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유연성 운동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목을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허리와 다리를 가볍게 늘려보세요. 다음 운동은 허리와 척추를 보호하는 코어 운동입니다.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허리와 척추를 보호하는 코어 운동, 몸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본인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세요. 등이 구부정하고 허리가 앞으로 굽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뻐근하고 걸을 때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코어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코어 근육은 단순히 복부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허리, 복부, 골반을 감싸고 있는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결국 허리 통증과 잘못된 자세로 이어집니다. 75세 최영수 씨는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허리가 자주 아팠고 걷는 동안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몸의 중심이 흔들리고 결국 허리에 부담이 쌓여 통증이 생깁니다. 지금 바로 코어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허리와 복부 근육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서 있을 때도 등을 기대고 싶어집니다. 걸을 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무리해도 허리가 삐끗하면서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단한 코어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벽에 등을 대고 서는 것입니다. 벽에 머리, 어깨, 엉덩이가 닿도록 바르게 선 상태에서 10초 동안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 동작을 반복하면 몸의 중심이 바로 서고 허리에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등을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주면서 5초 동안 유지한 후 천천히 힘을 풀어보세요. 이 동작을 반복하면 허리와 복부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천천히 몸을 비트는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 허리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가볍게 돌려보세요. 이 운동은 척추를 유연하게 만들어 허리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코어 근육이 단단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허리가 곧게 펴지고 오래 앉아 있어도 덜 피곤해집니다. 걸을 때도 몸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가 점점 더 굽어지고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불편함이 커집니다. 결국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을 느끼고 허리 질환으로 병원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코어 운동은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벽에 기대어 서기, 복부에 힘주기, 몸 비틀기. 이 세 가지만 해도 허리가 강해지고 몸의 중심이 바로 잡힙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건강한 자세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점점 허리가 굽어지고 통증에 시달릴 것인가?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다음은 관절을 보호하는 저충격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걷기만 하면 무릎이 아팠던 분들, 허리와 엉덩이가 불편했던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운동입니다. 이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아직도 무릎이 아프지만 참고 걸어야 한다고 믿고 계신가요? 운동을 멈추면 더 안 좋아질까봐, 아니면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서 매일 걷기를 이어가고 계신가요? 77세 박영희 씨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돌고 일부러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이 뻐근하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일어나려는데 무릎이 뻣뻣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연골이 닳아 무릎 관절이 손상됐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걷기만 하면 더 심해집니다.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박영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걸어야 건강하다고 했는데 걷는 것이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린다니. 하지만 의사는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저충격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중 걷기입니다. 물속에서는 체중의 90%가 감소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근육을 사용하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수영장 얕은 곳에서 걷기만 해도 육상에서 30분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영장이 없다면 고정식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자전거는 앉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타도 관절 보호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의자 스트레칭 운동도 관절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무릎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들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걸을 때 무릎이 덜 아프고 오래 앉아 있어도 뻣뻣한 느낌이 줄어듭니다. 또한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보호하는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물속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의자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관절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필수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혼자서도 쉽게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습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면 넘어질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유연성 운동을 하면 몸이 뻣뻣해지는 걸 막고 허리와 무릎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어 운동을 하면 허리가 곧게 펴지고 오래 서 있어도 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저충격 운동을 하면 관절이 닿는 걸 막고 무릎 통증 없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80세, 9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만 고집했던 사람들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 운동들을 실천하겠습니까? 아니면 몇 년 후 후회하시겠습니까? 어떤 운동이든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 10분씩만 투자하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을 짚고 한 발 서기, 천천히 목 돌리기, 복부에 힘주기, 그리고 물속에서 걷기.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서 의자에서 한 번만 앉았다가 일어나 보세요. 단 한 번의 움직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직접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아직도 걷기만이 최고라고 믿는 분들에게 진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